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가 칼럼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설명, 공감, 사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모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한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지금 시원찮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근데 사실 저도 의아한 게, 아니 이게 출범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된 이 정권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느냐 참 궁금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김순덕 대기자가 칼럼을 통해서 국민의힘 총선 포기하고 대선 승리 바라나 이런 칼럼에 통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 김순덕 대기자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같이 공감을 한번 해볼까. 공감이라기보다는 한번 같이 좀 느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김순덕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제가 쭉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입장, 어떻게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이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정권 견제론이 나온단 말인가. 내년 4.10 총선 때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라는 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고 나는 혼자 갸우뚱했다. 저도 이게 놀랐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1년 되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벌써 정부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이 당선을 많이 돼야 된다 하는 이 설문조사, 정말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 완전히 전행적인 이런 국회 횡포, 이걸 보면서도 정부 견제를 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하는 여론조사가 50%가 넘는다는 이 갤럽 여론조사,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갤럽이 좀 좌익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 면면도 그렇고,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6대 50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총선 1년 전 여론조사라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은 설문조사가 있었다. 결과는 우습게 정확했다. 2019년 4월 10일 정부 지원론이 47%, 정부 견제론이 37%였는데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까지 합쳐 180석 압승이었다. 그리고 180석 압승이면 지금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의 중진들은 12일 김기현 대표에게 지난달 대표 선출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말조심, 국민 정서 조심을 주문했다. 핵심을 벗어난 조언이다. 정권 견제로는 단순히 설화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공언을 했다. 다수 국민이 정권 견제를 원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지지율이 0%, 1%라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 탈원전, 남북관계 등 문재인 정권 5년간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겠다고 당당하게 나설 땐 박수치는 지지자도 적지 않았다. 전부 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다 박수를 쳤죠.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은 좀 문제가 있다. 설명이 없고 공감도 없고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모 스타일이다. 지지율이 올라갈 때 일도 대래 까먹는다.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갈 일도 대래 까먹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상회담 문제도 그렇고 미국 방문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죠.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지지율을 까먹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 3월 15일자 인터뷰에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 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방일 전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국민이나 언론에게 설명한 적이 있나 싶어 눈물이 났다. 방일 후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읽은 23분간의 담화문은 설명이 아닌 설교였다. 이태원 참사 때도 윤 대통령은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고 돌았다. 대통령 취임 전엔 대통령 부인의 활동도 없을 것이라더니 제2부속실도 특별감찰관도 안 두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통령보다 더 오만해 보인다. 당대표 경선 중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려 결국 주저앉혔다. 정무수석은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조폭처럼 협박했다. 유신 독재 시절 시퍼렇던 중앙정보부장들도 이토록 공개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행태는 보인 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초 에너지 바우처 7,000원 추가 인상을 발표했음에도 경제수석은 며칠 뒤 갑절로 올린다고 발표하는 등 청와대 정부 뺨치게 내각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 적폐 재생산을 자행하고 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에서 보듯 검찰 출신으로 거듭한 대통령실에선 인사검증을 해도 검찰 출신 갑질점은 별것 아닌 걸로 보이는 모양이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검찰 출신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돈다는 사실이다. 육사 출신도 문홍환 운동권 출신도 정권을 운영했는데 똑똑하고 유능하며 윤 대통령 뜻을 빠릿빠릿하게 받들 특수통 검사 출신들은 훨씬 잘하고도 남을 거라는 소리가 거짓말같이 나돌고 있다. 이러다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말한 바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건 뭐 신랄한 이 청와대실에 대한 비판이죠. 윤선덕 대기자는 약간 좀 이 우파 성향의 그 칼럼니스트인데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 0%가 돼도 할 일을 하겠다며 진짜 검찰 공천을 밀어붙일지 모른다. 총선에 이기고 2027년 대선에 지느니 차라리 총선을 포기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총선 승리하고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정권보다는 2020년 총선에서 졌지만 2002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김대중 정권 모델이 100번 낫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있죠. 총선에 승리하면 아마 그것도 견제 심리가 있어서 대선에서 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선에서 패배한다. 총선에서 졌으면 대선에서 다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김기현 대표가 총선 공천을 하며 윤 대통령과 맞설 리 없다. 그러나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당이 된 국민의힘이 총선을 포기한들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선에 이기겠습니까?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부인을 대하듯 국민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오길, 그리하여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좋은 전술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실에 고언을 하면서 칼럼을 맺어 끝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이 대통령실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엇박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게 많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대통령 순방을 앞서서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공항에서 기자 인터뷰한 것도 아주 권위적이었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너는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윽박지르는 모습을 TV에서 봤는데 대통령 참모가 그렇게 금방스러워서는 안 되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호재입니까? 지금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엉망이고 최근 또 돈봉투 사건 때문에 전당대회가 할 정도로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반사 효과를 국민의힘이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참 한심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정상화돼 버리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이재명 씨가 물러난다면 총선은 100%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우왕좌왕할 때 아직도 체제 정비를 못하고 같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 집권 여당이 불행해지고, 집권 여당이 불행해지면 대통령이 불행해지고, 그러면 국가 전체 국민들도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지적을 이 김순덕 대기자가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구독자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그걸 또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